은행의 노예인가 기회인가? 요 말이 뭘까요? 은행 노예인가 기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40년 주담대 이어 10년 신용대출 KB국민은행 내놨다. 네. 은행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점점 장기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는고 하니?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소득 대비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기간을 늘려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네. 기간을 뒤로 늘려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은행 있죠, 은행. 네. 은행은 결국은 돈을 파는, 돈 가지고 장사하는 데가 은행이거든요. 네. 대출을 해줘야 돼요. 돈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예대 마진으로 운영하는 게 은행이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게 은행이에요. 그게 속성입니다. 대신 이제 안전한데 쪽으로. 근데 DSR이 40%를 적용받게 되면서부터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예전처럼 주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70% 80%가 안 돼요. 소득이 적으면 안 나오거든요. 보면은 분할 상환 방식 신용대출 만기가 5년에서 10년, 원리금 부담 완화로 DSR 규제 우회, 대출 한도도 늘어,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은행들도 만기 연장 동참. 왜 하겠습니까? 만기 연장하고 이런 데에 동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회에서 일을 하셔서 은행을 위해서 이자를 내셔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쁜 겁니까?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있어요. 예, 여기에 아주 무거운 게 있으면 요거를 요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행이에요. 뱅크. 은행의 돈으로 이 아파트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줘야지만 은행도 유지가 되고 모든 게 다 유지가 돼요. 자산 가격이 이게 거꾸로 가는 순간 얘부터 망합니다. 은행부터.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우리 IMF 겪어보셨죠? 은행이 망하는 일을 봤잖아요. 은행 망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네. 난리 나는 겁니다. 네. 리먼 사태 왜 터졌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DSR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건데, 그거를 피해서 어쨌든 장사를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만기를 늘려주더라. 자, 여기 보면 KB국민은행이 최장 5년인 분할 상환 방식 신용대출 만기를 10년으로 늘렸다. 금융당국이 중저소득 서민들의 대출 한도 확대를 위해. 자, 서민층의 대출 한도 확대를 위해라고 하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서민층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청약 낼 때도 뭐 소득 8천만 원 이하, 뭐 7천만 원 이하, 뭐 부부 합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DSR 40% 적용을 안 하면 되잖아요. 네? 이분들한테는 더 해주려면 만기를 늘릴 게 아니라 이걸 풀어주면 되잖아요. DSR을. 근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네, 만기를 늘려준다. 근데 이 만기 늘려주는 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기회고 누군가는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몇 년 살았는지. 대부분 새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요, 5년 정도 지나면은 옆에 새 아파트 분양하면 그쪽으로 눈이 휙 돌아가요. 이사 가고 싶어가지고. 한 자녀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고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10년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딴 것만 보게 돼요. 딴 생각하고. 전원주택도 가고 싶고, 새 아파트도 가서 살아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럼 한 집에 40년, 50년 사시는 분이 없어요. 중간에 다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대출을 다 바꿔요. 갈아타기. 어쨌든 DSR 규제를 앞두고 실수요자 대출 한도에 얼마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여기 이제 살짝 나와요. 최장 35년에서 40년인데 올 7월에 강화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좀 숨통을 틔워주려고 한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자, 이 대출 30년 40년 이제 아닙니다.
50년짜리 나왔어요. 50년. 제가 50년을 살면은 제가 90이 되는 건데, 예, 지금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요거를 50년 동안 갚으면 제가 90살이 되거든요. 90살. 예. 이거는 사실상 왜 이러는 거지? 왜 굳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출을 더 해주고 싶대요. 은행에서. DSR 규제 완화 대신 만기 연장. 예. 아니, 이거 규제 완화를 일부 계층만 해줘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걸 50년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노예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100년짜리 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보통 은행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자고요. 이게 원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자를 처음에 많이 내고 원금을 나중에 이렇게 갚는 식이고, 중간에 이제 요게 25년 아니 50년짜리면은요. 요 중간이 25년이잖아요. 반은 이자만 낸 거예요. 원금은 거의 상환한 게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돈은 내 돈 해가지고 차라리 100년으로 해가지고 이자만 계속 갚더라도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기회. 태민님. 자, 5억 빌리면 이자가 4억 7천. 현행. 이거 50년으로 하면 8억 6천. 뭐가 이상해? 지금 뭔가 이상한데? 이자, 내가 5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8억 6천이야. 이상하네? 엄청나죠? 해외에서는 은퇴 시기에 일시 상환한대요. 은퇴하면 큰일 나네. 저소득층엔 조삼모사 될 수도. 그죠? 네. 길게 빌려가지고 그거 50년 다 갚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중간에 다 집을 팔든 뭘 하든 다 저기 합니다. 자,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건드리는 대신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 30년 안팎이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연장하는 가운데 50년 만기 초장기 상품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다. 머지않아 될 것 같습니다. 만기가 5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면 DSR 규제를 풀지 않고도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얘만 하면 돼요. 이것만 풀면 되는데, 예,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들 쓰는 방식이니까 저렇게 하는데, 특정 계층, 지금 청약도 무주택인 분들 우선권 주고, 청년 우선권 주고, 신혼부부 우선권 주고, 그죠? 그러면은 살다 보니 신혼도 지났어. 그리고 무주택이야. 나이도 조금 어정쩡해. 청년도 안 돼. 뭐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약에서. 예. 그리고 소득도 8천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난 8,1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 때문에 안 돼. 보금자리론 같은 거. 그것도 역차별이란 말이에요. 예. 어차피 할 거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일률적으로 40%가 아니라 몇몇 세대는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렇다. 어쨌든 꼼수라기보다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50년짜리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년 만기 시, 50년 만기 시 상환 비율 했을 때 총 이자가 이렇게 된다. 이자가 이만큼이고 원금이 이만큼씩이래요. 50년 만기로 하면 이자는 똑같은데 원금은 줄죠. 예. 그래서 매달 내는 돈이 이렇게 해서 조금 준다. 왜냐면 원금을 덜 갚으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미안했는지 이런 걸 또 만들었어요. 안심전환대출 혹시 아십니까? 안심전환대출 처음 들어보시죠? 고정금리로 4%대로 빌려준대요. 그리고 기존 것도 갈아탈 수 있답니다. 뭘까요? 이게 보면 주담대 이자 깎아주는 착한 대출 나온다. 4%대 고정금리 가능. 이자 부담 낮추는 안심전환대출 하반기 출시. 주택 4억 이하부터 적용. 4억 이하. 요거 평택에 적용됩니다. 구시가지의 4억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금리 4%대. 여기 보면 안심전환대출. 서민이 주로 혜택을 볼 안심전환대출의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낮대요. 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고요. 우대형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주택 시가 4억 이하. 일반형은 소득 제한이 없어. 주택 시가가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대요. 지금 웬만한 소사벌 지역이나 이런 데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금융위는 우대형부터 도입할 방침이랍니다. 우대형이 여기 이제 일반형보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시가도 작은 거에 먼저 해주는 게 우대형이에요. 예. 주택 시가 2억 이하, 3억 이하, 4억 원 이하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데요. 그래서 저가 주택 먼저, 그 다음 중위, 그 다음 4억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요 3억 언저리에서 예산 20조를 해놨는데 20조가 소진되면 4억 못 받고 9억 못 받고 여기만 받아요. 선착순. 우대형 금리는 이달 기준 만기에 따라 4.1%에서 4.4% 보금자리론 금리를 감안하면 그걸 했을 때는 3.8%에서 4.1%로 보금자리보다 싸답니다. 1.5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대요. 요 내용이 여기 보도자료 해가지고 엊그저께 나왔어요. 엊그저께 금융위원회에서 여기 보면은 2차 추경 예산 해가지고 여기 이제 소상공인들 뭐 이런 거 발표하면서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상영업 회복해가지고 맞춤형 지원금, 뭐 저금리 채무조정, 서민 여기 해가지고 여기 안심전환대출 요게 다 있어가지고요. 아마 관심들 없었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 얼마 받나 관심이 있었지. 요거에 관심 없었을 거거든요. 요거 정책에서 나오는 정부에서 주는 요런 그 싼 이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관심 없었겠지 또. 금융위는 2차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다 연락해라. 예, 근데 연락 안 하겠지. 뭐 은행 가면 해줄 테니까. 그래서 별첨에 보면요. 아까 요거에 보는 거에 이제 별첨 해가지고 금융 해가지고 여기에서 별첨을 보래요. 그래서 별첨도 받아가지고 봤더니 금융 부분 민생 지원 프로그램 개요해가지고 사실상 요거는 코로나 뭐 요거 때문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6번의 안심전환 대출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 저소득층이고 소득 수준이 낮고 주택 가격도 낮은 분들한테는 갈아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 20조,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 대출금리 인하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보면은 추경 금융 부분 민생 지원 프로그램 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요렇게 해가지고 30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금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계 봤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안심전환대출 살짝 넣은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그 2억, 3억, 4억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거기에서도 이제 그 20조의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고 남으면은 일반형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9억 이상 주택까지, 9억 이하 주택까지. 여기 보면 안심전환대출 사업 개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이자 상환 부담 경감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대로다. 예, 그래서 22년도에 1,090억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될 것 같다. 대규모 MBS 추가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계 차주 안심전환대출 해서 이렇게 하겠다.